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의 보탬이 될 증시 오늘과 내일 문 열어보겠습니다. 일본, 대만, 미국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증시인데 우리 증시도 좀 그 훈풍을 같이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2,900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그 세력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현재는 코스피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이 역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와 더불어서 포스코그룹주들이 오늘장 빨간불을 켜며 지수단의 보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본다면 오늘 중소형주 단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0.5%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8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오전 오후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대준 대표와 함께 이슈 추적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욕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그렇죠. 2,900까지 오면은 그래 그것도 잘한 거 할 수 있지만 다른 증시와 비교하면 좀 약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오늘 장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에 대한 영향력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지난 5월에 1조 7천억, 6월에 2조 7천억, 7월 들어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한 3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적극적인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그러면 지수가, 시장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상승할 것이냐? 이거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종합지수 측면에서 10% 상승하게 되면 쉬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종합지수가 2200포인트를 찍었던 저점이 아마 지난 연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55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10%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지수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2550에서 2900까지 한 10%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종합지수 측면에서 10%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을 거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하나 이해하시고요. 대형주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근의 흐름에서 바닥 대비해서는 20%, 최근 시장 상황 내에서의 흐름에서는 1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거래소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코스닥은 좀 다릅니다. 접근 방식의 해석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장 로봇주 강하죠. 그리고 이사인지 관련주들도 최근 흐름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주도 움직이고 있죠. 네. 네카오도,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 상황에서 바닥 대비해서 일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성장주 내에서의 흐름이 비교적 흐름이 양호한 상태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의 힘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장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면 거래소는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기간의 조정일지 가격의 조정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정 현상에서의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더 활발한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만큼은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하지만 네.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을 해본다면 거래소보다도 힘의 비중을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투자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장 코스닥의 하락이 좀 아쉬울 수 있지만요. 코스닥의 키 맞추기 장세가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길을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 눈여겨봐야 될 이슈 무엇이 있을지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추적해 보도록 하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 XR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켰어요. 물론 대장으로 보이는 MP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또 반짝 이슈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 기대해봐도 괜찮은지 알아보겠고요. 여기에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삼성발 뉴스로 가볼까요? 삼성, 퀄컴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자료화면 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구글과 XR 동맹에 나섰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실패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일단 지난 2023년 2월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구글 퀄컴의 XR 협력을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삼성전자 바로 연내에 또 한 번 뉴스가 나왔죠. 이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 부장의 경우에는요. 계획대로 꾸준히 착실히 퀄컴과 함께 개발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존에 이 XR 기기를
발매하면 그리고 출시하면 이 시장이 확연하게 커질 줄 알았는데 뭐 메타라던가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애플과 같은 실수를 밟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더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 많은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생태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R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더 힘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MP가 있습니다. 오늘장 20% 넘는 상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와 달리 나무가 맥스트는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준 대표님, 네. 정말 모처럼 오랜만에 나온 XR 뉴스인데요. 그렇죠.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나온 거 같은데요. 진짜 오랜만이죠. 이 연속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제 있었던 삼성의 언팩 행사와 연결지어서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네. 어제 삼성에서 언팩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시연을 했었죠. 그런데 삼성에 대한 이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삼성의 매출 구조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삼성의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반도체가 한 60% 매출 비중에 흐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사업부가 한 25%, 그리고 기타 사업부가 한 15%의 매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차는 있겠지만 5대 3대 2 정도의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30%에 대한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어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애플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 단에서의 흐름이 그렇게 애플에 비해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가가치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현상에서의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페어링. 저희 애들도 애플폰을 씁니다. 근데 애플폰만 사줘서 되는 게 아니라 에어팟, 탭, 그다음에 워치까지 사줘야 완벽하게 그 페어링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삼성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면 링이었습니다. 뭐 시장 호응도는 아직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 링과 관련된 페어링된 삼성의 부가가치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나왔죠. XR이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XR, AR 시장이 흐름의 이제 주요 이슈가 되게 되면 게임주들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네.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시장과 연동지어서 게임주가 좀 더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크래프톤이 언제 상장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21년 8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크래프톤이 21년 8월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 이후의 주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의 흐름이 한 2달 정도 움직였어요. 21년 8월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위메이드. 엄청나게 움직였어요. 당시 메타버스. 위믹스 코인. 그렇죠. 네. 메타버스 NFT가 결합되면서 VR, XR과 맞물린 상황 하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오늘 시프톱이 상장했지 않습니까? 게임주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몰아가는 측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이 주가의 상향화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VR, 삼성에서 XR 이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기도 했지만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게임주에 대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 흐름은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다만 삼성에서 가시적인 내용에서의 제품이나 어떤 기사 아니면 재료가 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때 주가는 좀 더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환경에서 요즘 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로봇주도 살짝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게임이라던가 XR 기기 또 XR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만한 바닥은 조성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고요. 여기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관련주 흐름 볼게요.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게 MP인데 네. MP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 유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MP 말고도 뭐 덱스터, 자이언트스텝, 넥스트 뭐 등등등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딱 보시면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다가 갑자기 오늘 급등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상승이죠. 통상 우리가 주시장에서 첫 번째 바닥을 기다가 첫 번째 상승 나왔을 때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때 지켜봅니다. 네. 왜? 두 번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 이게 진짜 상승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XR 관련주들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상승 흐름은 지켜보는 구간입니다.
당분간에 영향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재상승이 나올 때 이게 진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XR 관련주도 오늘 장 강합니다. 네. 오늘은 그냥 흘려보내시고요. 다음 상승 시점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픽업. 오늘 MP가 강했으니까 다음 상승에서 MP가 움직인다면 그때 MP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바닥권에서의 대량의 거래를 수반한 장대 양봉에는 속지 말자. 네. 조정 후에 2차 파동이 나온다면 그때 우리가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그때 살 종목을 좀 미리 공부해 두고 싶은데 저라면 XR기기 안에서 기존에는 이제 메타 그리고 애플의 뭐 비전 프로 때문에 LG그룹주를 많이 눈여겨 보셨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삼성향과 관련해서 살펴보는 거 어때요? 삼성향 플러스 네. 삼성 링 관련주. 전 갤럭시. 개인적으로 링. 이번에 그 헬스케어 관련해서 네. 링 관련 제품이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어제 언팩 행사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 한다랍니다. 생체 관련한 내용을 다 저장하고요. 핸드폰에 다 보내주는 이 헬스케어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광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링과 관련된 그리고 XR, AR과 관련된 인터플렉스라든가 또 뉴플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다음 상승, 이번 상승이 아니고요. 다음번 상승 흐름에서 좀 더 우리가 보다 높은 관심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XR 관련 혹은 뭐 디스플레이주 눈여겨본다면 갤럭시 링 관련주를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뉴플렉스도 언급을 해봤고요. 오늘은 저희 따라붙지 않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떨까요? 이 엔비디아 훈풍 타고 강세장에 지속될 수 있을지 그 선두주자의 반도체의 모습은 어떨지 보죠. 오늘의 대장은 뭐니 해도 SK하이닉스입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우리가 그간 시총 200조 이야기할 때 200조는 너무 멀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어느덧 180조까지 왔습니다. 이제 10%만 더 오르면 시총 200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봤더니 일단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모두 다 시장의 컨센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경쟁사 대비 HBM3 이 8단 공급이 개시가 되면서 출하량이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여기 더불어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를 벌써 상향 조정했습니다. 낸드의 가격 상승폭의 변동도 보이고 있고 또 환율 효과까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높여보겠다. 만일 추후에 이 HBM3E 같은 경우에는 물량 본격화라던가 12단 공급이 개시가 될 시에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상향할 여지도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도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욱 견고해진 메모리 업종의 실적 모멘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냥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 이거지 않을까요? 목표 주가 하나증권에서는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무려 목표 주가를 3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어요. 김대준 대표님. 네. SK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공격적인 리포트, 매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좋은 얘기들만 부각이 그렇긴 됩니다. 해요. 하락할 때는 항상 나쁜 얘기만 부각이 되거든요. 네. 불과 한 달 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 책정했을 때 과연 25만 원 갈까? 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25만 원 근처에 오니까 다시 목표가를 상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는 TSMC의 매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장 반영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합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드러난 현상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과연 과거에는 어떠한 현상들을 보여줬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TSMC가 지난 4월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매출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발표하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텀을 두고 나서 구체적으로 주당순이익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적 발표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TSMC의 다음 주 구체적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어떠한 흐름이었을까요? 4월 11일에 엔비디아에 대한 TSMC에 대한 매출 상회 실적이 발표됐어요. 물론 이때는 실적이 아주 상향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주가는 그 자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주당순이익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140불에서 125불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와 연동된 흐름에서 다시 지금의 주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TSMC의 예상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주가의 앞으로 향후 전망치까지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 다음 주 구체적인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왜? 지난 1분기 실적에서의 주가 흐름도 유사한 지금의 패턴과 흐름을 궤적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으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SK하이닉스의 1차 목표 그 가격은 지금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25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주가는 항상 오르고 쉬고 오르고 쉬고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매수를 노려보신다면 좀 기다리시고 가지고 계신다면 좀 이익 실현은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전일은 TSMC의 6월 매출까지 확인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장에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하지만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1차 목표가 도달했으니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 혹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직접 확인해 보고 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대장주들이 끌고 있는 7월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강세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리포트의 분석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테일이 좋다고요. 무슨 디테일인가 봤더니 일단 이야기도 좋고요. 숫자, 실적도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커 보입니다. 주도주회가 여전히 견제한 가운데 소외주로서의 짧은 순환매가 관찰되는 것도 강세장의 조건에 부합하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시장을 이끄는 세 가지 요인으로는 AI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수급을 꼽았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기존의 경우에는 AI 반도체, 엔비디아만 상승했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장비라던가 클라우드 쪽으로 예를 들어 오라클, 브로드컴도 상승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강세장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수출하고 실적 더하면 전력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 전선과 케이블 그리고 변압기 수입 증가가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실적도 믿어볼 만하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무려 24조 7천억 원의 순매수, 그들도 우리 시장의 강세장에 베팅을 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이끄는 외국인이 강세장에 베팅한 국내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종합지수가 10% 상승하면 조정을 받아야 될 거고 네. 대형주가 20% 상승하면 조정을 받아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주식시장에서요. 항상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보합과 상승 하락 비율이 5대 3대 2입니다. 그러니까 보합이 50%고요. 상승이 30%, 하락이 20%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시장 내에서의 흐름이 지수상 측면에서 10% 올라왔다. 그럼 보합 내에서의 기관화 과정에서의 조정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식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죠. 좀 기다리시면 되고요. 앞서 우리 김앵커가 얘기한 세 가지 내용도 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상승 근거의 내용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7월장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의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횡보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종목별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에서의 시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7월장은 지수의 장이 아닌 종목의 장의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건 어떠할까라고 네. 생각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건 거의 짝꿍처럼 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수의 장이 아닌 종목별 장일 것이다. 만약에 반도체 안에서 그 종목의 옥석을 가려보자면 혹시 김대중 대표는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까?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 쪽입니까? 소부장 내에서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일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소재주입니다. 소재주에서도 삼성전자와 이제 소재주는 궤적을 같이 합니다. 약간 시차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먼저 가고 소재주가 뒤따라갑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또 원익QNC 같은 이 소재단의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요 뒤따라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AI 종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소재, 동진세미캠, 원익QNC 이야기해 주셨고요. 7월 강세장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쉬었다 올랐다 그런 모습일 테니까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알아봤어요. XR 그리고 반도체였고요. 김대중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